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제목을 약간 뭐 좀 대화체로 썼는데, 이제 10년간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나요? 이제 바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이제 저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나요? 이런 분들을 위해 방송을 이제 한 파트를 만들었고, 또 한 파트는 아니 저 이제 상가 살 건데 이렇게 10년을 이렇게 늘려버리면 어떡해요? 저 이제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걱정하는 예비 임대인들을 위해서 두 입장을 모두 이제 설명하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은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독을 하는 겁니까? 좋아요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유튜브 라이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도 많아서 일부러 이걸 올립니다. 모바일로 보면 이런 화면이 뜨실 텐데, 여기 구독하기 버튼이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제 영상이 2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어떻게 봅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도 이게 구독 중이라고 뜨는데, 이 옆에 이 종 모양이 없어요. 종 모양이 울리지 않거든요. 그럼 요 울리는 표시로 바꿔 놓으세요. 그러면 생방송 시작 뭐 30분 전입니다 이러면서 알람이 뜹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입니다. 자, 9월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때 국회에서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투표를 해서,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좀 바꿉시다 해서 통과가 됐다. 그런데 그게 통과됐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법 조항이 개정이 돼야지 완전히 바뀌는 건데, 그게 오늘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걸 요약을 해보면 가장 큰 게 이겁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이건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게 현재 5년인데 이제 10년으로 연장됐다 라고 한 파트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도 있지만 조금 더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기회를 조금 더 늘려주겠다 라는 거예요. 요게 한 꼭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살짝 다룰 건데,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앞으로 만들겠다. 요게 또 한 꼭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게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그래서 상가는 맨날 싸움이 맨날 났는데, 이제는 그거를 분쟁을 조금 서로 화해시키는 어떤 그런 회의체를 만들어 줄 테니 거기를 이용하세요, 이겁니다. 자, 그럼 변경사항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요. 자, 오늘은 약간의 법조항들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씩 다룰 겁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제10조에 보면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말이 되게 어려워요. 법조항은 되게 말을 어렵게 쓰거든요.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걸 쉽게 말하면 되는데, 정리하면은 그냥 10년 동안은 안 쫓겨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말이 또 어렵잖아요. 계약을 갱신하는 요구를 하는 권리? 이게 뭐야? 그냥 쉽게 영업보장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년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거예요. 자, 질문은 이따가 영상 후반에 또 받을 거니까 지금은 조금 참아주세요. 자,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년을 보장해야 되니까 특별한 사유를 배워야 되겠죠? 총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빠르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체납하면은 특별한 사유가 돼서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개월을 체납했다는 게 3개월 연속으로 체납입니까? 아니요. 그냥 총 계약 기간 중에 3개월치만 연체하면은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이 사람이 슬슬 밀리는 거예요. 근데 2달 밀렸고 중간에 한 달치를 조금 내. 그리고 또 한 2-3달 밀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달치를 조금 내.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이게 연속으로 연체된 게 아니어서 못 쫓아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총 기간 중에 3개월만 밀리면 그냥 쫓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계약할 때 임차인이 어떤 거짓말을 한 경우, 나를 어떤 속이고 계약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한의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뭐 알고 봤더니 뭐 딴 걸 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뭐 그런 거짓말을 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적정 보상을 해서 합의를 한 경우, 제가 뭐 이거를 좀 제가 사옥으로 써야 돼서 죄송한데 10달치 월세를 좀 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좀 이사 가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합의안을 내서 합의된 경우 있죠? 그러면은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인 몰래 또 다른 제3자한테 재임대를 한 경우, 그러니까 전전세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는요, 제가 여기다가 회사를 차릴 거예요 라고 말을 해놓고선 유령 회사를 차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일부를 또 딴 놈한테 또 빌려주는 거야. 근데 그게 주인의 동의 없이, 이런 경우가 만약에 걸리면 해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쉽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실수, 이런 중대한 실수라는 거는 판사가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중대하다는 건 정말 어떤 센 거예요. 정말 센 거. 거의 뭐 일부러 뭐 불을 지르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쉽지 않아요. 고의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건물이 파손되면 해지할 수 있다. 또 6번, 건물이 불에 타거나 무너져가지고 더 이상 임대가 안 될 경우, 이럴 땐 당연히 해지해야죠. 뭐 방법이 있어요? 임차인이 저 나가기 싫은데요 해도 건물이 없는데, 맞죠? 그 다음에 7번, 사전에가 중요합니다. 미리 계약할 때 저 이거 언제 철거할 겁니다. 그리고 저 이거 언제 재건축할 계획이 있으니까 좀 언제까지 나가 주셔야 돼요 라고 고지를 하고 나서 그 시기가 된 경우에는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지금 10년을 보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5년이었고, 그래도 5년이어도 10년이어도 1년만 해도 내보낼 수가 있는데 그런 조건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8번, 건물의 안전도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자, 이게 뭐겠어요? 건물이 뭐 기울었다든지 금이 쫙쫙 간다든지 해서 안전진단상 다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판단이 들면 내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9번과 10번은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나머지다, 기타 등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이걸 누가 판단합니까? 판사가 판단합니다.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게 누가 판단합니까? 판사가 판단하겠죠. 분쟁위원회가 판단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항상 그렇죠. 너무 타이트하게 조여놓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 저는 월세 잘 내는 임차인이고요. 저는 뭐 특별하게 뭐 건물에다가 뭐 손해를 끼치는 것도 없는데 저는 쫓겨나나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재건축이나 철거를 사유로, 뭐 리모델링을 사유로 막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과거에 한번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사전에 고지한 재건축과 철거만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계약할 때 그런 얘기 하나도 없다가 계약 이후에 나 재건축할 거니까 나가, 이런 거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기존에는 5년이었고 이제는 10년으로 늘어났으니까 그럼 기존에 있던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5년 만에 나가는 거예요? 뭐 10년 만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시죠?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텐데 이거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인상도 제한이 됩니다. 자, 여기 10조에 보면은 계약갱신 요구에 있는데 여기에 3항이 있습니다. 보면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걸로 본다 이거예요. 갱신되면 다시 계약된 걸로 본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차임, 월세와 보증금을 증액하고 감액하는 거는 11조를 따라라. 그럼 11조가 뭔지 보죠. 말 참 어렵게 써놨죠.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쉽게 설명할게요.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고 싶으면 뭐 세금이 바뀌거나 공과금이 더 많이 늘었거나 어떤 그 밖에 부담이 명백하게 늘어나서 기존의 월세나 보증금이 너무 부당할 경우에 증가나 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가라는 건 임대인이 청구할 거고, 감액은 뭐겠어요? 당연히 임차인이 청구하겠죠. 그러니까 뭐 금리가 너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처럼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게 막 갑자기 법이 바뀌던지, 어떤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계약할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경제적인 변화가 왔을 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액은 상관없는데 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증액 청구를 한번 하면 1년 이내에는 못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대통령령이 중요하죠? 이게 지금 비율을 정하니까 얼마만큼 올리는 거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100분의 5를 못 올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 올릴 때 5%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은 재계약하는 경우에 5%만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계약할 때 5%다. 보증금 5%, 월세 5%예요. 아시겠죠? 보증금은 안 올리고 월세만 5% 올립니까? 이건 아닙니다. 보증금 5%, 월세 5%. 그렇지만 보통 보증금을 잘 안 올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증금 인상분만큼 월세에 조금 엎어요. 그러면 한 6% 정도 될까 말까? 보증금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비율을 따져보면 되는 거고요.